안녕하세요. 저는 외시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용욱이라고 하고요. 이대부고 이번에 대수 문제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짧게 총평이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험이 이랬어 하는 내용을 하나를 하고요. 뒤에 어려웠던 문제들 몇 가지 해설 강의까지 붙여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볼게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최고 난이도 수준의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내신 시험 중에서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게 설정되는 학교가 이 주변에 아마 없을 겁니다. 1등급이 80이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일단 부교재 연계 문항은 많았습니다만 변형된 폭이 큽니다. 원래는 이걸 만족하는 값만, 범위만 찾아라인데 이 만족하는 게 어떤 수가 되는 걸 다 찾아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마 원래 문제보다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후반부에 들어오는 문제의 난이도는 저는 이게 난이도도 그렇고요. 완성도 수준에서도 이게 내신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거의 끝단에 향해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구성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었지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지. 왜냐면 24문항이 50분이거든요. 요거보다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조금 쉽게 출제된 문제에서 22개 정도 나오는 학교들의 인근 남학교 두 군데가 시험을 60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24문항을 50분에 푼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들은 반드시 이건 해설대로 푸는 걸로는 시간 내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모두 풀 줄 알아도 50분 안에 퍼폼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있는 풀이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된다. 해설대로 풀 거면 안 푸시는 게 맞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숏컷을 이용을 하시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 문제 시험지 실제로 제가 해설지를 올려드렸고 여기 하단의 링크에도 해설지를 전문항을 다 넣었습니다. 해설을 전문항을 할 수는 없어서 그랬을 때에 계산 과정이 3줄, 4줄 넘어가서 한 5줄씩 되는 문제가 다 통틀어서 한 3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숏컷 풀이가 잘 설계가 돼 있으시면은 다른 모든 친구들이 시간이 촉박한데 나는 안 촉박하니까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감히 학원 강사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시험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꼭 기말 끝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은데 이 문제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나선형이고 이거 어차피 수능 출제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기말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기말은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수열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풀이의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최근의 수열의 수능 기출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만족하는 무엇을 구해라 의 형태였던 것이 만족하는 어떤 것들의 합을 구해라로 바뀌었고요. 원래 객관식에 있던 것들이 수능에서 계속 주관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라도 덜 셌을 때 틀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풀었는데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활용은 도형을 해석하는 도구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문제를 가로질러서 빨리 풀 수 있는 숏컷 있는 문제를 찾기가 별로 힘듭니다. 그리고 그 폭이 주어진다고 해도 계산이 한 줄에서 2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 자체를 뒤틀어서 쉽게 풀거나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기말 기간에는 등차 등비 수열 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굉장히 잘 가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에 있는 풀이라는 거는 평균 정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준 거기 때문에 그 풀이로는 상위권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제안입니다. 첫째는 해설을 꼭 최적화를 해주세요. 몇몇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문제 푸는데 10분 거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 아니 내가 집에서 혼자 풀어봤는데 1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면 시험장에서 만나면 뭐 해야 되죠? 이거 안 풀어야 됩니다. 1 집어넣고 뭐 이렇게 소괄호 1 뭐 할 때 뭐다 소괄호 2 뭐 할 때 뭐다 이거 하고 있으시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10분씩 7분씩 8분씩 걸릴 텐데 아니 어차피 시험에서 우리가 24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한 문제에 10분이 걸리는 문제를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뭐 할 거야? 안 풀 거야. 난 버릴 거야거든요. 그럼 버릴 문제를 왜 푸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최적화를 해주셔야 돼. 해설을 최적화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제를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관점이 저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문제를 알게 되는 걸로부터 오르는 점수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이번 시험을 봤으면 알겠지만 부교재를 보면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해서도 시험장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문제를 첫째 우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시다. 못 푸는 문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풀 수도 있는 문제, 그냥 푸는 문제. 그럼 우리가 이 뒷부분에다가 못 푸는 문제 또는 시간이 더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에다가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려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최대한 간결하게 푸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최고 난이도 수준의 문항의 모의고사 기출문제 또는 수능에 준하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객관식 18번 같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공부가 많이 되는, 한 문제만 풀어도 어지간한 문제집 한 챕터 풀었을 때보다 이해도가 높아지는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간고사는 끝나고 여러분들은 끝난 시험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부교재 문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겪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정도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두 문제를 섞거나 문제의 상황을 바꾸거나 혹은 그 안에서도 한 가지 상황을 추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A 케이스와 B 케이스의 C 케이스 어디까지 되니? 를 물어보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지 풀이를 숫자 바꿔가면서 2달 동안 한 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한다고 해서 시험장 내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지만 못 푸는 게 정상인 시험이에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첫째, 아니 왜 지나간 시험을 분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지났어요. 그럼 내가 이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잊어버리고 지나간 시험은 날리는 걸로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더욱이 이 범위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셔야 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나간 시험을 시험 끝나고 하루 정도는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친구들 놀고 이제 다 같이 나가서 뭐 사진도 찍고 오시고요. 집에 와서 조용히 이제 뒷공부를 하기 위해서 꺼내는 거야. 꺼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첫째, 내가 이 시험지를 보면서 이때 이걸 했어야 돼. 이거 괜히 계산 말린 거 2번, 3번 붙잡고 있지 않았었으면 뒤에 2개는 풀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본인한테 메모를 남겨두셔야 다음 시험 때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경향성을 분석을 하고 나면 그럼 이런 경향성이 있어. 부교재를 단순 숫자 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의 숏컷 자체를 찾아놓지 않으면 시간 내에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으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게 더 필요하지? 그리고 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이 학원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요구를 해야 되지? 어차피 학생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쌤,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 같으니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풀 줄 아세요?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늘 불만입니다. 다들 선생님들이라는 것은 학원 선생님입니다. 학교생 훨씬 더 훌륭하시고 학원 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직업이 아는 척이야. 항상 자기가 너네보다 수학을 잘하는 척하지만 항상 왜 내가 얼마나 이해했고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애들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저는 늘 드는 생각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지 왜 돈을 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 정도 수학을 해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저는 이 정도니까 무슨 레벨에 반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신을 많은 반을 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수능이 메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는 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당일날 풀이형 전부 다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해설 영상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그 시장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것을 공급자가 증명을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될 생각들 몇 가지만 볼게요. 첫째, 이거 시험 적중했다고 말하면 바보입니다.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적중을 못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 변형 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해설이랑 별 차이 없는 내가 준비한 풀이를 가지고는 시간 내에 풀지 못했어라는 게 지금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들고 흔들면서 숫자만 바꾼 것처럼 비슷한 문제 여기 나왔습니다. 뭐 무슨 문제, 뭐 자체 교재. 그거 아니죠? 옆에 부교재까지 놓으면은 뭐야? 부교재잖아. 이게 결론입니다. 이건 적중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이겁니다. 문제풀이를 일단 풀고 못 풀고가 아니야. 푼 문제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내가 문제풀이에서 시간을 조금 더 50분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점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말은 수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설대로 푸는 풀이를 가지고는 더 시험장에서 수행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엔 결국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잘 이해했냐라는 겁니다. 대수는 행동 영역과 지식 영역의 차이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따 수열 기말 범위 들어가면 쓰는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주 어려우면 근호까지 쉬울 겁니다. 몰라서 못 푸는 문제들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는 뒤에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라. 좌표축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해라 라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규범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게 이 정도였다면 기말은 이만큼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라는 말이랑 내가 이거 문제를 시험장에서 할 수 있어 라는 말의 차이를 조금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문제가 객관식 15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고요. 15, 16, 17, 18, 그 다음 서술형에 있는 문제, 단답형이죠. 단답형에 있는 문제 3가지를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제안 드리는 것은 기말 끝났다고 놀지 말라는 건 아니야. 놀아도 돼요. 하지만 집에 가시면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특히 5월이 굉장히 위험한 달입니다. 다들 어린이도, 어버이도, 스승도, 부처님도 아닌데 이 모든 날에 다 놀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띄엄띄엄 있어. 그래서 노는 날이랑 노는 날 사이에 조금 노는 관성에 붙어버리면 기말고사가 6월 20일 후반이죠. 25일, 26일부터 시작하니까 기말 4주 준비하고 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끊으셔야 돼. 약속 있고 휴일이니까 놀아야 되고 다 이해를 합니다만 반드시 집에 오면 뒷공부하는 습관 꼭 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문제풀이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5번부터고요. 아마 이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랑 매우 흡사하긴 하지만 이 문제의 풀이 자체가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관찰을 하시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촉박하긴 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조금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은 얘밖에 없습니다. 요게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fk라 하자. 그냥 fk가 정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 fk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저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k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식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가 있어. n이 자연수니까 이 로그 함수는 일단 증가하는 건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k가 n의 세제곱 사이에 오도록 이렇게 일단 두셔야겠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k라는 녀석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만족시키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n을 (1은) 못 오죠. 왜냐면 애초에 진수 조건이 밑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n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부터 k가 8 사이에 있을 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3이 돼주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어떤 수가 예를 들어서 k라는 수가 들어갑니다. k에다가 예를 들어서 5를 집어넣었어. k가 5일 때는 만족시켜주는 게 얘는 만족시켜주고요. 얘는 만족시켜주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애가 돼버리면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축이 이런 식으로 k가 커지는 상황에서 n 이꼴 2가 들어오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4에서부터 8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n 이꼴 3일 때를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범위는 9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7까지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n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6부터 k가
64 사이에 있도록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럼 이 뒤에는 또 여기 뒤에 K가 하나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일단은 n제곱 이상 n세제곱 이하에 있도록 하는 2를 집어넣었을 때의 K의 범위는 4, 5, 6, 7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7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집어넣으셨으면 얘는 만족해내는 애의 개수가 몇 개가 떨어지냐? 2밖에 만족을 못 해주죠. 3의 범위에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쉽게 말해서 FK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K가 4 이상 8 미만에 있을 때에는 FK가 지금 몇임을 알 수 있냐?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8부터 9까지는요. FK가 이제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8에서 9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일단 없죠. 그럼 8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8일 때에는 이 8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n의 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럼 F8은 이번에는 몇이 되냐면 0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n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하나만 만족을 해주시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n에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들의 분포가 16에서부터 64 사이에 있도록 해주시면 여기서는 n equal 4에 대해서 문제의 조건식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K를 이 언저리쯤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애를 잡았으면 얘가 걸리는 애는 n equal 3에서도 성립하고 n에서도 4에서도 성립하니까 F20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3이랑 4에서 몇 개니까 2개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무려 5개가 되는 상황을 보셔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 구간 하나를 보시면 제곱수가 될 때 하나가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럼 3보다는 4가 하나가 더 많아지는 거고 FK에 해당하는 게 8보다도 9가 FK에 해당하는 게 하나가 더 많아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제곱수부터는 하나씩 커지는구나. 왜? 이 구간 안으로 K가 밖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또 세제곱수를 만나면 나가면서 작아지는구나. 즉 뭐냐면 K가 제곱수에서 FK는 1만큼 증가되는 거고요. K가 세제곱수가 되는 시점에서 FK는 1씩 감소하는구나라는 규칙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를 규칙을 잡으시면 내가 무려 어디까지? 100까지 가는 K에 대해서 일일이 해보지 않더라도 얘의 개수를 충분히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다 하나 문제 그리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자연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은 들어가진 않지만 비워둘게요. 그럼 들어가는 제곱수가 4, 9, 16, 그 다음 25, 36, 49, 64, 81, 100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이게 제곱수들을 위에다가 썼고요. 밑에 가다가는 내가 뭘 쓸 거냐면 세제곱수를 쓸 거야. 세제곱수는 예를 들어서 1의 세제곱은 필요 없고요. 2의 세제곱 8, 3의 세제곱은 27에 있고요. 4의 세제곱은 64에 있는 거죠. 5의 세제곱부터는 안 만납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이 있잖아. 이 제곱수인 4, 9, 16 이런 애에서는 FK의 원소가 1만큼 증가하는 거거든.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가 하얀색을 넘어갈 때마다 K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노란색 선을 만날 때는 세제곱수에서 얘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면서 이번에는 개수가 하나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0에서 4 사이에서는 만족시켜주는 FK가 없었겠지. 3 같은 경우에는 2도 들어가지 않고 3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0으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 선을 넘어서면 한계가 증가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노란 선은 증가하면 하나가 또 감소했다는 거거든.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증가하면 1, 2, 3, 2, 3, 4. 근데 여기서는 제곱수가 추가되고 세제곱수가 빠지니까 유지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5가 되고 여기 마지막에 한 점에서만 6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fk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 6. 즉 fk의 종류는 a가 몇이 되냐? 7이 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b랑 c는 fk가 5가 되도록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다가 시각적으로 그려볼게요. 5가 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81 이상 100 미만입니다. 그럼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값 81이 얘가 뭐가 되면 b가 되는 거고요. 제일 큰 거는 100에서는 안 되니까 99가 c가 되는 거죠. 그럼 c-b는 99에서 얘를 빼니까 18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b 플러스 c니까 25.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계산도 딱히 한 줄도 없고요. 앞에서 관찰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규칙들이 조금 있었지만 얘는 우리가 한번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나열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이 언제 fk가 하나가 증가하느냐, fk가 제곱수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하나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구간이 어떻게 돼 있었으니까 n제곱 이상 k가 n은 세제곱 미만이었으니까 제곱수에서 새로운 k가 추가, 세제곱수에서 k가 빠져나가는 구조다. 요거만 아셨으면 k에다 걸리는 숫자는 어쨌든 얘가 제곱수를 하나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증가, 세제곱수를 하나 뺄 때마다 하나씩 감소의 규칙을 봐주셨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요거 한번 잡아주실래요? 여기서 몇 가지 숫자를 직접 넣어보시면서 했던 관찰들로부터 충분히 얻으셨을 수 있을 결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소요되는 계산은 2줄에서 3줄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시간 내에 풀기는 조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에서 조금 충분히 다양한 풀이와 쇼컷 풀이를 연습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이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3x 위에 한 점이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3의 x제곱이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이렇게 두 개는 y 꼴 x의 대칭이었겠구나. 그런데 y 꼴 x의 대칭인 두 점이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그린 두 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대칭 이동한 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같아지는 게 y1이랑 x2가 같아지고요. 또 x1이랑 y2가 같아진다. 왜냐면 그림상 여기 있는 점이 b였으면 여기 있는 점이 a가 되면서 대칭이라는 소리거든. 그리고 BO를 지나는 직선이 일단 원점을 지나죠. 다시 얘의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요거 풀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수업 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린 것이 지수 로그 함수가 뭐랑 같이 그려져 있을 때는 평면 도형이랑 같이 그려져 있을 때는 지수 로그 함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빼고 그리라고 했어. 얘는 좌표에다가만 반영을 해주시면 돼. 마지막에. 그래서 평면 도형은 우선 작도를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해왔었단 말이죠. 시험장에서도 이게 생각이 났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려져야 될 도형은 아마 X축, Y축 그리시고요. Y는 X에다가 뭐가 되는? 대칭이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따라서 있는 두 점 A와 B가 됐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점 OB 위에 어떤 점 C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삼각형 OAB의 넓이가 삼각형 OAC의 넓이에 몇 배가 되게 해달라는 거냐면
3배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 점이 얘가 어디 있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셨을 때 이 넓이가 분홍색 넓이에 3분의 1이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두 삼각형은 높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2대 1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 C라는 점을 K, 뭐라고 할까요? 3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두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X좌표가 3K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1대 3이니까. 그럼 3K에 3의 3K제곱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얘가 좌표가 반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 X좌표가 여기에 Y좌표로 들어왔을 거라는 소리죠. 자, 그럼 기억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OC 선분 길이는 OA 선분 길이의 3분의 1이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대칭성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이 분홍색 삼각형이 이렇게 쪼개셨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야. 즉 OB 선분 길이와 OA 선분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대 1이니까 OA에 대해서도 3분의 1이 되니 하면 맞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한번 볼게요. X2는 점 B의 X좌표입니다. 얘가 X2죠. 그러면 X2 그 다음 Y1은 얼마가 되냐면 얘입니다. 얘랑 그 다음 X3의 X좌표 K죠. 3배한 게 같니? 하면 같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가 틀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번 L은 BO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내가 숫자가 얘가 더 간단하거든. 원점으로부터니까 기울기는 K분의 3의 마이너스 K제곱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K를 구하는 작업을 거쳐서 가셔야겠네요. 그쵸? 그럼 K를 계산을 한번 하시기는 하셔야겠다. 그죠? 근데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얘 보이죠? 얘? 3의 3K라는 Y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랑 뭐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냐면 1대 3이기 때문에 Y좌표의 B도 1대 3이 되셔야 됩니다. 즉 3의 3K라는 게 이 녀석의 X좌표의 3배죠. 3의 1-K가 된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들 둘 같으셔야 되니까 K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X좌표가 4분의 1이 됐을 때 Y좌표가 3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디귿번에 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랑 디귿이 참이니까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추출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셨으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해석하시는 데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행동 원칙입니다. 요상한 공식을 하나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라는 수칙이 정해져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Y는 3의 X제곱은 이 두 개의 관계식,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 두 개의 관계식, 이렇게 어디에다가만 좌표에다가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한 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평면도형이 함께 그려졌을 때에는 평면도형만 작도하고 지수로그함수는 빼고 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럼 지수로그함수는 언제 쓰냐? 마지막 단계에서 좌표랑 좌표 사이에 상관관계식을 쓰는데 써주시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풀기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어떤 공식을 집어넣어서 연역적으로 빵빵빵 값이 한 번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대입하면서 관찰을 해나가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첫째, 변수가 M도 있고 K도 있고 B도 있고 P도 있고 Q도 있어요.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서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원본 문항보다 독해하기 힘들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얘를 한번 차근히 이제 조금 풀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소수가 된다. 뭐에? 교집합에. 그럼 이거는 어차피 소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소수는 아마
구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값으로 유효성을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이거 소수 맞니? 라고 풀어놓은 것 중에서 제약해주고 선택해주기 위한 도구로 쓰일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어디 썼을 거냐면 이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했다라는 거거든.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게 존재했어야 되냐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 즉 로그에 m에 x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b는 뭐냐면 얘의 원소죠. 2의 k제곱입니다. 로그에 2의 k제곱의 x2인 순서상 x1, x2가 존재하고 그 개수가 소수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 식 자체를 x1과 x2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얘를 내가 여기다가 k분의 1로 먼저 당겨서 놓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바꿔주는 게 첫 번째 문제풀이에 필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 두 번째, 앞에 있는 거는 m값에다가 4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4를 하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라는 것은 다시 2로 고쳐주시고 앞에 2분의 1로 갖게 두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2k를 곱하고 지수에 올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2k 곱하면 얘는 k만 남죠? 즉 x1의 k제곱 이꼴 x2에 얘는 2k 곱하면 2가 올라갑니다. 제곱이다. 얘가 되는 x1, x2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어디 이하에서? 100 이하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x1이랑 x2는 구하는 것이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얘는 구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넣어보셔서 변수가 아니라 개수로서 참여하는 k값은 자연수로서 내가 차례대로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갔었어야 맞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k를 1에 대해서 해보고 2에 대해서 해보고 3에 대해서 해보고 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소수가 되는 애들만 뽑아주시면 2의 k제곱들의 곱을 구할 수가 있더라. 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는 제가 수업 때 항상 뭘 하라고 했냐면 표로 그려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거야. K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나오냐면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형태가 x1, x2로 나오겠죠. 나열은 뭐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얘의 뭘 구하냐? 개수까지 구하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k에 1을 집어넣으면 원래 관계식은 x의 k제곱 1이 x2의 제곱이답니다. 그쵸? 그럼 1 집어넣으면 x1은 x2의 제곱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면 1제곱이 오는 거겠죠? 얘가 2가 들어가면 2제곱이 오는 거겠죠?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100까지니까 10제곱, 10까지 들어오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10개야. 따라서 K가 1일 때에는 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였을 것이다. 자, 한 번 더 해보자. 2를 집어넣으셨을 때는 X1과 X2가 그냥 같아집니다. 그럼 얘는 1,1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냐?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100개로서 던져지겠죠. 너무 많네요. 3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x1의 세제곱은 x2의 제곱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 자연수가 이걸 성립해주기 위해서는요. x1은 제곱수고 x2는 세제곱수가 오셔야 돼요. 그럼 1의 제곱이랑 1의 세제곱이 한 번 올 수 있었을 것이고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 한 번 올 수 있었겠죠. 8입니다. 그 다음 3의 제곱이랑 3의 세제곱 27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 4의 제곱이랑 4의 세제곱 64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럼 얘는 개수가 몇 개가 떨어지냐? 4개가 떨어졌겠죠. 자, 4인 경우는요.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x1의 4제곱이 x2의 제곱인데 원래는 부호 판단해야 되지만 들어가는 x는 자연수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이 x2다고요. 얘는 그냥 뭐냐면 얘랑 순서상 x1의 순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똑같이
얘랑 똑같이 몇 개? 10개로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나를 빠르게 스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5를 집어넣으시면요. 얘가 x1의 5제곱이 x2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x1은 여전히 이게 우변이 제곱수니까 좌변도 제곱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제곱수가 1제곱에 여긴 그러면 5제곱수가 오겠죠? 1, 5제곱 2제곱에 2, 5제곱 자, 3의 5제곱부터는 1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얘는 2개고요. 아, 이거 소수입니다. 오케이. 그쵸? 그럼 네 번째로. 네 번째가 아니죠? 6. 그럼 여기는 3, 1이 되면서 x1의 세제곱이 x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자연수고 얘는 세제곱수가 얘는 자연수고 얘는 세제곱수가 와야겠다. 그쵸? 1이면 1의 세제곱수 2면 2의 세제곱 3이면 3의 세제곱 아까 봤겠지만 4면 4의 세제곱에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되냐? 4개가 되겠죠. 이것도 소수가 아닙니다. 7 한번 넣어볼게요. 7 들어가시면 x1의 7제곱이 x2의 제곱이 되니까 보세요. 아, 얘가 제곱수니까 이것도 제곱수여야 돼. 근데 제곱수가 아닌 수의 7제곱이 제곱수가 될 순 없잖아. 왜냐하면 얘는 홀수고 짝수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제곱수고 제곱수의 7제곱이니까 얘는 7제곱수의 제곱수가 되는 거야. 즉 x1에 1제곱을 넣으시면 14, 얘도 14 맞춰주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14 맞춰주기 위해서 2에 2를 집어넣으면 2에 14, 2에 14 그럼 2에 7제곱인데 이거 100을 초과하니까 안 되잖아. 너는 한 개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겠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8, 9, 10까지만 한번 해볼게. 왜냐면 그 뒤로는 일정해져서요. 8이 되면 4가 됩니다. x1의 4제곱이 x2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랑 상황이 비슷해지냐면 여기 오는 숫자가 4제곱수고 여기는 자연수거든. 1 곱하기 1의 4제곱수 1이죠. 2, 2의 4제곱수 16이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3의 4제곱수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3의 4제곱수가 81이거든요. 그럼 얘는 들어오는 개수가 3개니까 아, 너 소수야. 너도 들어와. 됐죠? 9 한 번 더 볼게요. 9가 들어가시면 얘가 x1의 9제곱이 x2의 제곱이 되면서 아, 얘는 9제곱수, x1은 제곱수입니다. 그럼 제곱수가 들어갔을 때 9제곱수가 오도록 해주시면 그 다음 제곱수가 그 다음 9제곱수를 만나면 이거 510이니까 안 되죠? 얘는 1개입니다. 그리고 10 한번 넣어주시면 x1의 10제곱이 x2의 제곱이니까 얘는 5로 때려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는 5제곱수가 와야 돼. 그럼 x1에 1이 들어가면 1의 5제곱이 오는 거고요. 2가 들어가면 2의 5제곱이 오는 거고요. 3이 들어가면 3의 5제곱부터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몇 개? 2개니까 너도 소수구나 합니다. 됐죠? 사실 11부터는 11제곱수는 무조건 2만 해도 100보다 커지니까 그 밑은 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 가능한 K가 뭐가 되냐면 방금 봤죠? 5, 8, 10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라지 B의 원소 2의 K제곱은 2의 5제곱, 2의 8제곱, 2의 10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들 셋을 모두 곱해서 밑이 로그 2를 취하시면 5 더하기 8 더하기 10, 23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시험장에서 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행동 영역의 문제죠. 같은 걸 반복하시는 것은 항상 표에다가 맞추셔야 풀다 보면 규칙성이 찾아지는 거야. 아, 요렇게 7이면 14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전체가 14제곱수가 되려면 너는 제곱수, 너는 7제곱수, 제곱수 7제곱수, 제곱수 7제곱수. 이렇게 규칙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장 내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지만 사실상 이 표 하나에다가 전부 채워 넣을 수가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역시나 나열을 하실 때도 이렇게 표에 맞춰서 나열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강조하냐면 기말고사 범위에 수열이 들어오죠. 수열에서 귀납적 정의에 의한 점화식 나열이 됐든 수열의 특징적이 있는 경우에 나열하는 케이스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표에 맞추지 않으면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 괄호 어떻게 한다, 2번 괄호 어떻게 한다. 그거 한 4번 괄호쯤 오면 1번 괄호에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도 표에 맞춰서 연습하는 것이 기말고사 기간에 필수적이고 얘는 하는 친구랑 하지 않는 친구의 문제풀이 능력에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는 표에 맞춰서 풀어보자 라는 연습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이고요. 이 문제 맞았으면 만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 내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고 함정이 이중으로 파져 있고 심지어 배점에 비해서 이 문제의 난이도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되게 잘 설계하셨어. 니은번 보기에서 이거 낚시를 제대로 놓으셨거든. 근데 아마 여기를 풀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 쓰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그 함정 자체가.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둘은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어. 나는 늘 문제 풀 때 했던 얘기 중에 최근에 뭐 작년 26학년도 수능 22번도 사실 그렇고요. 26학년도 6월 22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의 30번도 그렇고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지금 저런 식으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거를 숨기기 위한 문제 설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뭔지를 보셔야 되거든. 그러면 절대값에서 한번 꺾으니까 얘가 0 되는 시점, 즉 전체가 k가 되는 시점을 찾아보시면 돼. 즉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k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x는 3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되죠. 근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3 마이너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로그 2의 8이 3이고요. 플러스 로그 2의 k가 0이 되면서 이게 꼭지점의 좌표기도 하다라는 거야. 즉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설계가 잘 됐냐면요. 요 시점인 x좌표 뭐야? 3 마이너스 로그 2의 k에서 두 개가 겹칩니다. 첫째, fx가 지수함수가 꺾이는 첨점도 여기서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꼭지점의 y좌표, x좌표도 이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식에서 또 다른 변수 하나 t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 t라는 것은 뭐냐면 얘입니다. 얘. 꼭지점의 y좌표니까 얘가 y는 t라는 거지. 그러면 hx라는 것은 저렇게 썼지만 결국 fx랑 gx 중에 작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hx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문제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것은 점근선은 얼마로 가느냐? k로 간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대부분의 문제는 기억은 그냥 해볼 수 있도록 트라이를 하는 거거든. k에다가 내가 8을 한번 집어넣을게. 8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0이 되니까 이거 x는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참이죠. 니은번 k가 3일 때 htx가 3이 되도록 하는 t의 개수가 2개다. 이 선지가 사실 예술입니다. 문제 한번 천천히 볼게 이쪽에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이때 내가 k를 뭘로? 3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쌤 여기가 자연수가 몇이냐면요. 3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kt도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hx가 3이 된다. hx가 3이 된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1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t의 개수는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면 쌤 2일 때 하나랑요. 이건 지금 2인 경우죠. 그 다음 1인 경우 아닙니까? 그럼 2차 함수가 1에서 꼭지점을 가졌을 것이고 갈아타는 그래프는 이렇게 갈아탔겠다. 그죠? 그러면 y = 3이랑 만나는 점은 여전히 1개인데요. 그럼 2개 맞지 않아요? 하면 이거 틀리는 거지. 문제를 굉장히 숫자 2를 설계를 좀 잘하셨죠? 낚이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우리 수업 때 엄청 많이 했던 생각이고 이거 수능 문제를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항상 상황하는 건데 한계 상황에 대한 가정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엄청 한계적인 상황들을 보는 건데 자연수니까 한쪽 한계는 1일 때야. 더 이상 작은 자연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수가 이거밖에 없어? 그럴 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 n, 그러니까 t가 예를 들어서 뭐 10조쯤 됩니다. 10조. 그러면 t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 주시면요. 꺾여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t는 충분히 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지. 엄청 크게. 그럼 얘가 갈아타는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의 높이가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오다가 얘를 타고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서 로그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10조를 집어넣었으니까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려야겠죠? 근데 사실 이건 10조 가지고 아니고 한 5만 집어넣어도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2차 함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큰 함수를 따라서 그리시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서 가겠다, 그죠? 그러면 점근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구나? 여전히 한 개구나. 그럼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겠죠. 얘보다 1 큰 데서 성립하고 얘보다 1 작은 데서도 성립하고. 그래서 얘는 충분히 큰 자연수 t에 대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럼 무수히 많다 라고 풀어보는 게 맞겠다, 그죠? 무수히 많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어.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거쳐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급번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D급번에서는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뭐 T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 T랑 실근을 3개를 갖는데 그리고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이거 베타 뭐죠? 무조건 꼭지점에서 두 번째 게 만나게 돼 있지. 왜냐하면 이쪽에서 올라가면서 하나, 이쪽에서 올라가면서 하나, 하나는 내가 꼭지점으로 갖는 점이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몇에서 몇 사이에 있도록 해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에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k 플러스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79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쪽에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로그 2의 k, 1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식을 이제 한번 잘 풀어주시면 k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 그럼 k가 2의 k제곱이 5보다 작고 2보다 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4에서부터, 그렇죠? 로그 2의 k는 4에서부터 5 사이입니다. 즉 k는 2의 4제곱부터 16부터 2의 5제곱 32 사이다라는 거겠죠. 그럼 성립할 조건은 뭐였냐면 이 점근선 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때 여기서 올라오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족하는 조건은 뭐냐면 얘가 실근을 3개를 가져주셔야 돼. 어떻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t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가는 녀석이 몇 개만 생기게? 3개만 생기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몇 가지 되냐? 여기부터 안 됩니다. 여기를 갈아타는 점으로 택하시면 여기서 안 만나니까 2개겠다. 그치? 그러면 t라는 녀석은 뭐보다 하면 작아주면 돼? k보다가만 작아주시면 돼. 자, 그럼 일단 최소인 상황 보죠. 최소는 이걸 만족시켜주는 k는 최소입니다. 최소는 몇이다? 17이죠. 그리고 17보다 작은 자연수 t 중에서 최소값을 체크를 하시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18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최대값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k의 최대값은 31이고요. 31보다 작은 t 중에서 나는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30 넣어주시면 라지 m은 얼마가 나오냐면 61이 나올 테니 둘의 합은 79라서 D급번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D급에서 3번이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문제긴 한데 조교쌤 끝에서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찍어주실래요? 보시고 나면 문제풀이가 계산이 많진 않습니다. 계산은 다 합쳐서 2줄에서 3줄 정도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니은번에서 쌤 1이랑 2만 되니까 2개 아닙니까? 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했고 여기서는 한계 상황을 가정해서 t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니?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시할 만큼 작은 일이 되겠지. 이것도 수업 때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접근법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복습을 꼭 하시고 가면 되고요. 사실 18번 정도 풀 수 있으면 이 시험에 만점이 나왔을 겁니다. 이 문제는
풀어서 맞추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문제였을 것 같고, 다만 답이 이게 뭐 합답형으로 나오니까 찍어서 만든 비율은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사실 고3 친구들한테 풀리기도 굉장히 적합한 문제고, 문제 자체의 완성도, 니은, 선지의 구성까지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니까 꼭 시험 끝나고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식 4번인데요. 4번은 이게 문제가 쉽고 어렵 걸 떠나서 얼마나 스마트하게 풀었느냐에 사실 차이가 있는 건데, 얘는 fx는 x 전체를 하나의 세모 취급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진수라고 읽어주셔야 돼. 문제의 지역적인 데 빠지지 않고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보통명사로 집합명사를 읽어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x라고 읽으면 그럼 이 x는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필요 없고 나는 진수가 0에서 1 사이인지가 궁금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진수니까 x라는 녀석이 진수가 되면 얘가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은 0에서부터 어디서 부호가 한번 바뀌냐면 1에서 부호가 한번 바뀌겠다. 그죠? 이게 fx에 있는 진수 x가 1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근데 ex는 진수가 2x니까 얘가 1이 되는 시점, 즉 x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1이 될 때를 기준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나는 각 구간에서 fx랑 f의 2x를 구해서 곱할 겁니다. 근데 로그 2x, 왜냐면 f의 2x도 어쨌든 앞에 부호가 뭐가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숫자에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이 숫자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로그 2x를 새로운 변수 u라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였다가 마이너스 u였다가, 그죠? 양수였을 때는 u로 바뀌는 거야. 얘는 u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보다 클 때는 u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이쪽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의 u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곱하셨다 쳐봐. 곱하셨다 치면은 두 개로 곱했을 때 이 값은 2가 되셔야 되는데 얘는 u 곱하기 u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u 곱하기 u 플러스 1이고요. 얘는 u 곱하기 u 플러스 1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버린 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g가 올라가 봤자 4분의 1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이 안 나와.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되도록, 이웃한 두 정수의 곱이 2가 되도록 하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랑 뭐가 될까요? 얘는 뭐죠? 1이랑 아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고 얘는 1 곱하기 2가 되는 경우겠죠. 자, 그럼 봅시다. u가 1이니까요. 로그 2x가 1이니까요. 만족하는 x는 얼마가 되냐? 2가 되는 거야. 얘 한번 볼게. u가 마이너스 2니까요. 로그가 마이너스 2니까요. 만족하는 x는 얼마가 되냐?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근을 더해주시면 답은 4분의 9로 뽑아주시면 되겠죠. 식을 길게 계산하지 말고 적절하게 치환하고 부호만 좀 스마트하게 구조화해서 문제풀이를 2개 이상의 작업을 반복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조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수식을 2줄, 3줄 뭉터기째 날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따 총평에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내가 맞았다 틀렸다 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었느냐가 뒤에 있는 문제에 내가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의 양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내가 맞아서 틀렸어도 중요하지만, 물론 뭐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장 적은 집중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답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문제풀이 과정 자체를 구조화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의 k에 대해서 곡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 우선순위가 한참 떨어져. 왜냐면 A도 모르고 K도 모르거든.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얘들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정도는. 역함수 관계다. Y = X의 대칭이다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즉 모든 정보가 주어진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선이에요. 그럼 나는 이 직선을 뭘로 이해하면, 평면 도형으로 이해하면 그림을 그리실 때 내가 항상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필요 없다고 했었죠. 얘는 2,0을 지나요.
2,0을 지나시고요. 여기 x좌표 2입니다. 2.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이냐면 6분의 1이야. 기울기가 6분의 1이야.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게 점만 배열하겠습니다. 요 점이 D고요. D에서부터 CD가 X축의 수직이니까 C는 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이죠. 그러면 C는 여기 있는데요. 이 녀석이 X가 2,0이니까 이 녀석도 X가 2,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Y 꼴 X에다가 대칭시킨, 뭐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대칭시킨 녀석을 한번 봤더니 문제에서 어디가 떨어지냐? B 위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점이 B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Y 꼴 X의 대칭이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따라왔거든요. 그럼 얘의 X좌표가 얘의 Y좌표가 되면서 이 길이가 2가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AD와 AB가 같다라는 것은 D와 B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이 점이 뭐가 되냐면 점 A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이 A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 Y좌표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길이가 6일 테니까 A점의 X좌표는 2에서 6 증가했으니까 8,1이고요. B점의 X좌표는 A2에서 12 증가했으니까 14,2겠다. 그죠? 이 둘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문제가 풀리겠다. 그치? 뭐가? Y는 로그 2의 A의 X-K다. 그죠? 즉, 얘는 이걸로 보기보다는 A의 Y제곱은 X-K로 두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해볼까? 요식부터 8부터 대입하고 1 대입할 거야. 그럼 A는 8 집어넣으면 8-K죠. 다음 2는 집어넣으시면 A제곱은 14-K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곱을 해주시면 둘이 같아져요라는 거죠. 얘만 풀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64가 14-K야. 넘기시면 K제곱 마이너스 15K 플러스 50이 0이 되면서 K는 5랑 뭐가 되냐면 10이 되는데요. K가 10이 돼버리면은, 여기가 10이 돼버리면은 8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되시는 거고요. 이거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두 수의 곱은탑을 15 이렇게 풀면 이것도 계산이 이제 한 꼬집밖에 안 됩니다. 얘도 똑같아. 아까 푼 문제랑 똑같습니다. 지수로그 함수가 그래프가 평면 도형이 함께 그려졌을 때는 내 수업 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의 좌표 특성을 마지막에 쓰는 거야. 항상 평면 도형을 먼저 쓰는 거야. 둘째,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은 y 꼴 x의 대칭이긴 하지만 a도 모르고 k도 모르고 미지수가 두 개나 있는 건데 얘를 먼저 그릴 필요가 없죠.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완전히 주어져 있는 직선을 먼저 그리고 평면 도형으로서 직선을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문제를 맞게 푸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관식 5번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스마트하게 선택을 했다면 얘는 푸는데 한 2분? 1분은 넘게 걸렸겠으나 2분은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계산을 수행할 때 이게 이미 그 집중력과 시간이 소진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문제인데 일단 두 점이 있고요. 내분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은 하는 역할이 거의 없는 거야. 내분점만 주시면 모르는 건 A, B 두 개야. 여기서 관계식 하나, 여기서 관계식 하나, 연립하면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내분점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2배 곱하고 더해서 3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자 내분점 뭐랄까 P랄까? 그럼 XP는 3분의 얘는 그대로 A 얘는 2배에서 6-4A니까 2-A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P인데 YP인데 YP를 구하실 때 있어서요. 제가 조금 먼저 좀 손을 보고 갈게. 내가 로그 4를 건드릴 거거든. 여기도 로그 4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2에 맞춰서 푸는 거는 좀 스투피드한 선택이지. 그래서 얘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YP를 풀기 전에 뭐부터 봐야겠구나? YB부터 봐야겠구나. 얘가 로그 2 입장에서는
3의 4분의 3이니까 이게 4분의 3으로 떨어지겠지만 이 하나를 엿다가 넣어서 4로 만들어주면 2분의 3 곱하기 로그 4에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4 만들어주시면 마이너스죠? 2분의 2 곱하기 로그 4에 b로 만들어주시면 이거 어차피 쌤 뭐 할 거죠? 내분점 구하려면 여기 좌표는 2배 해야 되지. 그래서 계산이 확 깔끔해지는 거야. yp가 3분의 원래 y 좌표는 그냥 하나 로그 4의 b a 하나 쓰고요. 얘는 2배에서 넣을 거잖아. 그러면은 3 곱하기 로그 4의 3 마이너스 2 곱하면 4 곱하기 로그 4의 b가 되니까 3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로그 4에 그냥 뭐가 되냐면 b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이 점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지? 로그에다가 집어넣을 거지. 그럼 얘는 같아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4에 a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하나를 여기다 보내고 성립해 주시면 a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b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요 관계식을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묻는 건데 a랑 b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한쪽이 최소면 나머지 하나도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정해지면 b는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무조건 정해지기 때문에 구하는 게 a 플러스 b지만 사실 구하는 것은 두 분자 중에 하나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인 이 집합 조건을 한번 볼게요. 집합 p의 원소의 합이 20이다. 이거 32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를 보고 해결을 하셨어야 돼. 밑이 2인 걸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b가 크지 2의 n제곱이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32 곱하기 많이 급했네요. a의 b입니다. 그럼 이걸 양변을 밑이 2인 로그를 싹 취해주시면 로그 2의 a분의 b보다는 n이 크거나 같고요. 크고요. 다시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5 더하기 로그 2의 a분의 b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드러나는데 얘랑 차이가 얼만큼 나냐면 5만큼 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아닌 이상해야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5개가 범위로 나오겠지. 5개인데 다 합해서 얼마가 되도록 문제에 설정을 해줬냐? 20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가운데 센터에 뭐가 있어야 되냐? 4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로그 2의 a분의 b가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이게 1은 안 들어가야 되잖아. 1까지 들어가면 21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식을 체크를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구나. a분의 b라는 것이 어디부터? 2부터 4 사이인데 사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이상 이거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 플러스 a분의 3이죠. 얘가 4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네요. 왜냐면 a가 무슨 수로 문제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풀어줘야 될 건 사실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 그럼 a분의 3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럼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요? a는 최소값이 4가 되고요. b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3, 5, 1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어떻게 해달라고? 더 해달라는 거네? 그럼 더 하시면 답은 19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주요 문항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꼭 아까 총론 쪽에서 앞에서 했던 학습할 때 이런 분들을 주의해 주세요라는 부분 꼭 지키시면 중간고사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거보다 기말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왜냐하면 단원 특성상 수열은 꽤나 어려운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내용들 기말고사에서 역전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1번부터 14번까지는 그냥 쭉쭉쭉쭉 잘하는 친구들은 풀렸을 거야. 그래서 이게 등급 컷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80점 전후가 저는 예상이 되지만
그 정도에서 등급 컷이 잘려도 그 밑에가 굉장히 한두 문제 차이로 촘촘하게 박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를 기말에 따라잡으면은 따라잡을 수 있는 석차의 수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에 조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많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